은퇴 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웠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또 뭐하지? 누구에게 연락해 볼까 하다.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 속에서 몇 시간이고 누워만 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이기도 하니까요. 관계가 끊기고 역할이 사라지고 목표가 없어지면 남는 건 막막한 시간과 침묵뿐인 집입니다. 그 속에서 무기력과 외로움이 조금씩 마음을 잠식해가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시도를 통해 다시 자신의 감정을 회복해낸 한 남성의 기록입니다. 72세 혼자 사는 김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년 전 은퇴했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손해보험 관련 일을 하다가 정년이 되면서 조용히 회사를 나왔죠. 송별회도 후임 인수인계도 없이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나온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첫 2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근처 공원 산책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길고 사람이 그리웠고 자꾸 과거를 곱씹게 되면서 내가 도대체 뭐 했던 사람이지라는 자책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매일 하나씩 뭐라도 해보자는 것. 그게 특별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은 우유를 사러 나가보자. 내일은 마늘을 까서 냉동실에 넣어보자. 모레는 예전에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다시 틀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단 하나씩만 새로운 행동을 해보기로 한 거죠. 처음 일주일은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몸이 조금씩 가볍고 마음이 덜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 자주 갔던 동네 도서관에 다시 가본 날이었다고 합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섰을 때 직원이 그를 알아보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였구나. 그날 그는 집에 돌아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 이후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루하나를 실천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이랬습니다. 버려야지 하고 쌓아뒀던 옷 정리하기. 그림 그리기, 유튜브 영상 따라 해보기.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30분 멍 때려보기. 신문에 나온 시 한 편 소리 내어 읽어보기. 감사한 것 3가지 메모장에 써보기.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기. 이런 행동들이 감정을 변화시켰고 그 감정이 다시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또 새로운 감정을 만들며 점점 선순환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불 속에만 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김 씨는 그런 날도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날대로 쉰 것이라며 다시 다음 날부터 하나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를 바꿔주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살피고 움직였다는 점. 그 사실이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감정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리듬이 없는 은퇴 후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나의 실천은 삶의 작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넷째, 감정의 회복은 곧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며 사람을 만나고 서서히 새로운 연결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김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웃, 카페 주인, 도서관 사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에서 나오는 길은 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나
뭐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종수 씨가 시작한 하루하나 실천은 단순한 행동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작고 조용한 배려였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쌓아 올리는 정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직장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를 벗어나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공백이 아니라 정서적인 방향 감각의 상실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다. 김 씨 역시 그랬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였다. 늦잠을 자고 마음껏 쉬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들이 공허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도 없다는 감각은 깊은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이 시점에서 김 씨가 선택한 방식은 단순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하루하나 실천이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행동, 활성화 비헤이비어럴 액터베이션 기법과도 맞닿아 있는 이 방식은 우울증 치료에 있어 핵심적인 접근 중 하나다. 우울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의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김 씨가 한 가지씩 자신을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결국 스스로 그 악순환을 차단한 셈이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실천을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감정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다듬어 나갔다. 기록은 단순히 하루의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했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기분을 주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도서관에 다녀왔다고만 썼지만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직원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 기뻤다. 따뜻했다는 식으로 감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감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씨가 실천한 또 다른 핵심은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였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불만 덮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은 쉰 날이라고 말하며 다음 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격려했다. 이처럼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과도 연결된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의 경우 자책감이나 자기 비난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심리적 습관을 전환하는 것은 감정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한편 김 씨의 일상은 하루하나 실천을 통해 외부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위주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동네를 걷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마을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지만 어느 날은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만난 노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대화는 우연이었지만 그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작은 연결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김 씨는 한글씨 쓰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 매주 한 편씩 시를 쓰고 낭송하는 수업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걸 깨달았다.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과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시를 바꿔 읽기도 했다. 어느 날은 동료 수강생이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 시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저는 매주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들은 날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자신의 시에 제목을 붙였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변화는 거대한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은 가장 사소하고 반복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 김 씨의 변화는 하루에 단 하나의 행동에서 출발했다. 그 행동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리듬이 되었고 리듬은 관계를 만들었고 관계는 결국 다시 감정을 회복하게 해주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회복기가 아니라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고 따라할 수 있는 실천의 모델이기도 하다. 노년기의 우울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 삶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그것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방식이 반드시 병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살피고 작은 실천을 쌓아가는 과정만으로도 회복의 발판은 마련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믿음이다. 김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오늘은 뭐 하나 해볼까? 그리고 그 대답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것이 작은 설거지든 거리 산책이든 시 한 편을 소리내어 읽는 일이든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 힘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에게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끈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건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위해 필요한 건 하루에 단 하나 내가 나를 향해 건네는 작은 시도일 뿐이다. 그 시도가 쌓이면 우울은 어느샌가 자리를 비우고
내 감정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